지질시대에 대해서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질시대라는 거는 말 그대로 지구가 핫하게 탄생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시간을 지질시대라고 하고요. 그래서 우리 이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은 수업 시간에도 배웠다시피 화석을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질시대, 그러니까 지구가 언제 탄생을 했냐라고 했을 때 선생님이 적어줄게요. 지질시대는 46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를 우리가 지질시대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많은 책에는, 다른 책에 보면 38억 년 전이라고 되게 많이 되어 있는 학술지가 되게 많은데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교과서에서 또 38년 전인 46억 년 전. 네, 둘 다 모두 엄청나게 오래됐다는 거지 숫자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표현이라고만 알아두시면 되고요. 명확하게 되려면 46억 년 전이 실제로 아직 과학자들이 많이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46억 년 전이 조금 더 정확할 수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화석이 매우 드문 시기를 실제로는 지구가 원가면 되게 많은 것들이 배우지만 그걸 다 묶어서 통화과학 시기에서는 이 시대를 성칸브리아 시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이 많은 시대를 여기를 다 묶어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우리 이렇게 배울게요. 그래서 우리 활동지에 채워보면 여기 지질시대라는 게 없는 시대라고 우리가 성칸브리아 시대고요. 많은 시대를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라고 하면 되고요. 자, 그래서 시기별로 해보자면 성칸브리아는 46억 년 전부터 5억 4천만 년까지, 고생대는 5억 4천만 년 전부터 2억 5,200만 년 전까지, 중생대를 2억 5,200만 년 전부터 6,600만 년 전, 신생대 6,600만 년부터 현재까지라고 했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화석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화석이 왜 만들어질까요? 대한 수업을 했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생성 조건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할게요. 일단은 여러분 화석이라 그러는 거는 젤리 같은 친구가 조금 더 만들기 쉬울까요? 딱딱한 친구가 만들기 쉬울까요? 네, 맞습니다. 생물을 단단한 뼈가 가지고 있어요. 단단한 뼈나 껍데기를 가져야 함. 당연히 우리 조금만 있으면 발견이 안 되겠죠. 그래서 객체 수도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른 친구들한테도 먹힐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유해라는 생물의 유해가 빨리 묻혀야 됩니다. 그리고 화석이 되는 단단화되는 화석화 작용을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하나의 특징이 지각 변동을 받아버리면 도루묵이기 때문에 지각 변동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말하는 화석화 작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면 여러분들 생각에서는 생물이 말 그대로 화석으로 빨리 되는 작용, 어떻게 되냐면 이 유해라는 친구가 이렇게 뼈가 있으면 여기 뼈가 다른 물질로 치환이 돼서 단단해지는 이런 작용이 바로 화석화 작용의 예시예요. 근데 화석화 작용이 또 이런 치환이 되는 작용 말고도 다양하게 구분이 되지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는 뭔가 다른 물질로 작용을 받아서 치환이 된다라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화석이라는 거는 여러분들 아는 이 뼈도 될 수 있겠지만 실제로는 알도 많이 발견되고 있고요. 발자국, 흔적인 기어다니는 흔적, 배설물 등이 많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 문제 어려웠던 거, 표준화석과 시상화석 나온 문제 되게 어려워했었죠. 그거를 잘 구별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표준 화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특정 시기를 알려주는 화석이고요. 그래서 이 시기를 알려주려고 하면 그 특정 시기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특정 시기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생존 기간이 매우 짧고요. 면적은 넓은 지역에서 살고 있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고생대에는 표준 화석이 되는 게 산엽충, 필석, 갑주어, 방주충이고요. 중생대는 암모나이트, 공룡과 시조새, 신생대는 화폐석과 메모 등이 살고 있고요. 한번 그림 보면 요렇게 세모나게 된 요 친구가 삼엽충, 이 해파리 같은 게 필석이고요. 잠시만요. 요 갑옷처럼 생긴 물고기가 갑주어, 그리고 요게 바로 방추충이라는 친구입니다. 그리고 중생대를 보면 이 친구는 암모나이트, 공룡, 시조새의 그림이고요. 신생대는 화폐석과 메머드입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그 생성에 대한 환경을 의미하는 화석이 시상화석입니다. 그래서 시상화석은 말 그대로 그 환경, 당연히 환경을 지지하려면 생존 기간이 매우 길어야 되고요. 좁은 지역에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사리와 산호가 대표적인 예시고요. 고사리는 따뜻하고, 고사리 봄에 나죠. 봄에 이렇게 날려 그러면 따뜻한 봄이 나기 때문에 따뜻하고요. 실제로는 습한 육지 환경에 바다에 자랄 수 없죠. 산호 같은 경우에는 특히 지중해 바다에 되게 많이 있어요. 지중해 바다 하면 되게 얕은 바다 환경이고 되게 따뜻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화석들을 많이 배웠는데 이런 화석들이 어떻게 이용되는지가 정말 많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석의 첫 번째로 왜 화석에 대해서 배우냐. 우리 뒷장 2페이지 보시면 과거의 수륙 분포의 변화. 과거 수륙 분포라는 말 자체가 어려운데 대륙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선생님이 판게아라는 하나의 대륙으로 있었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증거를 있어야지 믿지. 여러분 증거 없으면 안 믿겠죠. 그래서 실제로는 이 메소사우루스라는 담수에서 살고 있는 공룡이 있었는데 이 공룡이 여기저기로 발견됐다는 거예요. 근데 이 담수에 산다는 거는 결국 호수 이런 데서 살고 있다는 건데 바다를 건널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하겠죠. 다리가 여기 보시면 다리가 있지 않는 이상 다리가 공룡을 만든다는 것도 이 친구 공룡이 아니고 요 메소사우루스라는 친구가 만들기에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왜 그랬을까라고 한번 찾아본 거고요. 이 식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주도보다 따뜻한 곳 가면 야자수가 많이 보이는데 우리 한국만 오면 소나무가 보이죠. 그래서 온도에 따라서 이 나무들도 사는 환경이 달라지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남극은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추운 지역이고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되게 더운 지역인데 여기에서 다른 친구가 발견된 똑같은 식물이 발견됐다는 거 보면 과거에는 한 덩어리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추정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화석과 산출되는 시기나 특징, 생성 시기나 뭐 이런 걸 보고 생물의 진화 과정을 알 수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연결해서 설명하자면 그래서 지층을 대비를 하는 거는 지층에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비교를 하냐? 선생님이 그때 A, B, C, D, E, F, G 길이, 길이, E, B, C, E 뭐 여기에서는 1, 2, 3, 4, 5 해서 응애함이라는 친구가 있으면 이 응애함이라는 거는 특정 시기만 나타난다는 거죠. 사암이나 이런 것들은 특정 시기 아니고 응애함은 화산 폭발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층은 열쇠층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열쇠층 또는 건층이라고 하거든요. 이게 기준이 된다는 층. 이 기준으로 인해서 우리가 누가 제일 오래됐냐라고 했을 때를 한번 봤던 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래된 게 셰일이 가장 오래된 것들 우리가 봤었고요. 수업 시간에 제일
최신이었던 것도 누구인지를 한번 살펴봤던 게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여기 있던 이암이 제일 최신 거였던 것도 한번 보았고요. 자, 지층에 대비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삼엽층으로 연결했을 때 2층이 제일 있던 거, 우리 선생님 잠깐 언급했던 거 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부정합이라는 거는 이런 층과 층 사이, 그러니까 시간과 시간 사이에는 간격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 이 위아래가 원래는 층이라는 건 이렇게 한 층씩 쌓이는데 힘을 받게 돼서 이렇게 휘어져 있을 때 다시 쌓였을 때 여기랑 여기랑의 생성 시기가 맞지 않아서 연속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게 부정합이고요. 그게 표시되는 요 면의 이름이 부정합 면이라고 수업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항상 부정합은 두 개의 경계면이고요. 아래층 사이에는 큰 시간 간격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랫동안 지층이 쌓여서 생성되고요. 생성되면서 여러 가지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깎여가지고 침식이 일어나고요. 침식이 일어나서 다시 쌓여서 생깁니다. 이게 바로 부정합이고요. 자, 저는 여기까지 끊고요. 다음에 성칸푸리아 요거 대한 설명은 조금 있다가 또 하도록 할게요.